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인물, 바로 제인 오스틴입니다. 아마, 그 작가 하고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혹시 이 말 들어보셨어요? 다시처럼 말해줘. 이게 요즘 제인 오스틴을 딱 보여주는 한말이죠. 오늘날 문화적인 아이콘으로 우리는 보통 그녀를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녀 작품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뭔가 웅장한 저택, 그림 같은 영국 시골 풍경, 그리고 물론 마음을 설레게 하는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까지. 네, 바로 이게 우리가 사랑에 빠진 오스틴의 세계죠. 이런 이미지를 만든 데에는 이 작품들의 역할이 진짜 컸습니다. 특히 1995년 BBC 드라마 오만과 편견에서 콜린 퍼스가 호수에서 젖은 셔츠 차림으로 나오는 장면,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사실 책에는 없는 장면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키아라 나이틀리가 나온 영화나 우리 브리짓 존스의 일기도 사실은 오만과 편견의 현대판이죠. 최근 브리저튼까지 그 영향력은 지금도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제인 오스틴의 전부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이콘이라는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그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진짜 제인 오스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신한 노처녀가 아니라 날카로운 풍자가였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죠? 명랑하고 조용한 시골 노처녀. 하지만 현실의 그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 글에 대한 야망이 엄청났던 작가였고요. 그냥 예쁜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위선을 꼬집는 아주 날카로운 풍자 소설이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돈 문제나 여성이 처한 불안정한 지위에 대해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또 예리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조신한 아가씨가 할 법한 말일까요? 기절하는 버릇은 조심하세요. 결혼할 땐 구속복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무려 15살 때 썼다는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재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전목적인 유머 감각을 가졌는지 딱 보여주죠. 그녀는 절대 그냥 얌전한 인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천재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규 교육은 고작 2년밖에 못 받았다는데 말이죠. 비결은 바로 아버지의 서재였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6명의 남자 형제들과 함께 집에서 교육받으면서 아버지의 방대한 서재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던 거죠. 역사, 정치, 심지어 당시 유행하던 통속소설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이 엄청난 독서량이 바로 그녀 작품의 깊이를 만든 원동력이었던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인 오스틴은 그냥 응접실에 앉아서 연애소설만 썼다. 이것도 아주 큰 오해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보시죠.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시대를 보세요. 결코 평화롭고 한가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진 나폴레온 전쟁까지. 말 그대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던 정말 격동의 시대 한복판에 그녀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오스틴 소설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헤드라인이 직접 나오진 않죠. 하지만 그 시대의 공기가 작품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에 왜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바로 나폴레옹 전쟁 때문이죠. 소설 전체에 흐르는 돈, 재산, 신분에 대한 그 불안감. 이게 바로 그 거대한 사회 변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그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포착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단지 시대를 담아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예 소설이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현대적인 소설의 정신을 발명했는지 그 혁명적인 기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녀의 가장 위대한 무기, 바로 자유간접화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작가가 슬쩍 한 발 뒤로 빠지고 마치 카메라가 인물의 머릿속으로 쑥 들어간 것처럼 그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죠. 자, 소설 엠마에 나오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해리엇이 똑똑하진 않지만 상냥하고 유순하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엠마는 동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리석었을 행동도 해리엇에게서는 순수해 보였다는 부분을 보면 이게 그냥 서술이 아니라 주인공 엠마의 편견 가득한 시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엠마의 머릿속을 함께 엿보게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제인 오스틴 이전의 소설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모험이나 전투 같은 것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소설의 카메라를 인물의 내면으로, 그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 상태로 확 돌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심리소설, 그 시작에 바로 제인 오스틴이 있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에요.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0파운드. 이게 그녀가 처음으로 출판사에 팔았던 소설 수전의 저작권료로 받은 돈입니다. 딱 10파운드. 그 시대 여성 작가가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액수죠. 그런데 오늘날 그녀의 얼굴은 바로 그 10파운드 지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생전에는 단돈 10파운드를 받았던 작가가 이제는 한 나라의 화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녀의 유산이 시간을 거쳐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이것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줄 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우리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인 오스틴을 읽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가 단순히 미스터 다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울리는 건 바로 이 시대를 초월하는 주제들 때문입니다.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돈 때문에 좌절하고 결혼에 목매야 하는 경제적인 현실, 여자는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 어떠세요? 200년 전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고민과 너무나도 맞닿아있죠? 그녀는 인간 본성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겁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던 건 아니라는 거. 위대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오스틴이 너무 싫어서 무덤에서 파내서 그 정강이뼈로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는 끔찍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요. 그녀가 그냥 달콤한 로맨스 작가가 아니라 때로는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롭고 진지한 작가였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은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던 시대의 여성들에게 문학 속에서나마 아주 풍부하고 복잡한 내면 세계와 자신만의 목소리를 선물한 것이 아닐까요? 그녀의 주인공들이 200년 전에 시작했던 그 대화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